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는 어느 시점이에요? 여기겠죠? 요 지점으로 데리고 와라. 요 지점으로. 현재로. 그러면 둘 다 현재로 데려오면 돼요. 데려오면 여기에는 요 2000 있죠? 요거 현재로 데려오려고 하면 나누기 해요? 곱하기 해요? 나누기죠. 네,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나누기 몇 번 해요? 한 번. 나누기 1.1. 이거 나누기 1.1 하면 0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2000, 요거는 몇 번을 와야 돼요? 한 번, 두 번을 와야 되니까 나누기 1.1 몇 번? 두 번. 그래서 요거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얼마 나와요? 1818 나누기 1.1 한 번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652.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3, 4, 7, 0. 그래서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요 현재 시점으로 뭉치면, 땡겨서 뭉치면. 다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그러면 2000 나오고 2000 두 개가 나왔다. 요거 합계 얼마입니까? 그러면 4000이잖아요. 근데 그 뭉치는 시점이 여기로 딱 지정을 해줘 버리면, 시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라 라고 하면서 나와 버리면, 그러면 땡기든지 밀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합쳐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땡기고 미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제발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말라니까요. 이 투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땡기고 밀고 하는 거. 투자 분석을 사람들이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됐다, 투자 분석. 왜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못 적어서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돈이 지금 이렇다 적어줬잖아요. 2000이다 2000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 해볼까요 한번? 지금은 하지 마세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 분석이 뭔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볼펜 내려놓고, 여러분 볼펜 들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안 돼.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자, 여기 있는 요 건물 이름 뭐예요? 이 건물 이름. 국일관 아니에요? 국일관. 국일관 모르세요? 옛날에 저기 김두한입니까? 이정재하고 막, 걔들 막 싸움하고 할 때 종로에 큰 건물 3개인가가 뭐 있는데 국일관하고 또 뭐 있죠? 영화에 나오고 하는 관 이름. 미안해요. 하여튼 유명한 건물이에요. 국일관 해가지고. 요 국일관 건물을, 이 매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80억에 나온 거죠. 이 건물 전체가 만약에. 그럼 사는 게 좋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감으로 딱 봤을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80억 달라 그래서 사요? 그러면 그냥 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투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80억은 나가는 돈이에요? 들어오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이죠. 80억에 사라 그랬으니. 그러면 이걸 샀을 때 80억 이상 들어오면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타임 스케줄을 그려요.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여기가 현재거든요.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 9일간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건 아니죠. 그럼 사서 내가 5년 뒤에 팔 거다. 그러면 타임 스케줄을 5년으로 이렇게 해요. 원래는 월 단위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샀으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얼마씩 들어올지를 적어야 되겠죠. 매년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매월마다 임대 수입이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요때 팔 거거든요. 요때 팔면 팔아서 또 목돈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 금액을 다 합쳐서 여기에서 이렇게 땡겨요. 요까지. 시점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걸 다 땡겨서 합친 금액이 80억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거고, 요게 80억보다 적으면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 여기 사놓으면 1년에 수입이 얼마씩 들어올까요? 세금 다 빼고 들어오는 수입. 그걸 알고 싶으면 1층에 가서 임대 수입 물어봐야죠. 1층에 매장 몇 개 있잖아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2층 얼마다, 3층 얼마다, 4층 얼마다, 요걸 내가 임대를 하면 다 수입이 몇 층마다 각 층 얼마다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게 전문가라고요. 그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이걸 땡길 줄 아느냐 못 땡기냐는 요거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다 땡깁니다 이거.
금액만 적어주면.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면서도 투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요 매장과 관련된 뭐 임대 수입이나 이런 것들 알 거 아니에요. 몇 층이면 얼마 정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세도 알 거고. 그러면 5년 뒤에 팔면 지금까지 가격 추이를 볼 때 5년 뒤에 얼마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다.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 분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계산이 아니고. 근데 우리 시험 용어로는 이걸 안 물어요. 물을 이유도 없고. 시험 용어는 다 줘요. 다 주고 난 다음에 요거 땡기면 80보다 크게 작게 그것만 묻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10%라는 것도 주니까 이자율 그럼 나누기 1.1 요건 나누기 1.1 두 번 요것만 하면 된다고. 요거는 투자 이 기존의 건물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 투자 타당성 분석이고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개발 사업을 내가 할까 말까라고 하는 타당성 분석. 그럼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 타임 스케줄. 이게 없으면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한다. 아니면 빌딩 하나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 짓는데 총 시간이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데 총 시간이 한 3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요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땅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요 기간마다 계속 돈이 이때는 들어가요. 아까는 한 번에 돈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요때 3년 뒤에 완공되면서 분양을 하면 이때는 분양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들어오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계속 나가고 개발하는 동안은 그럼 이건 거꾸로 돼요. 돈 나가고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그러면 이 금액을 적을 줄 알겠느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럼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건설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공사비가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가? 땅은 어떻게 사들이는가? 분양을 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분양을 하고 분양 수익금은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해가지고는 각각 어떤 기간마다 들어오느냐?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타당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경험이 쌓이고 조금 그쪽 업계에 있으면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가계부 적어보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가계부 적기는 뭘 적어. 우리 집사람이 한 20년 전 결혼해가지고 초창기 때 여성중앙 뭐 이런 걸 사달래요. 왜 그랬더니 거기 가계부가 있대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줬어요.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사주면 한 달만 딱 써요. 한 달만 쓰고 뒤에는 깨끗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사달래 여성. 그럼 작년에 쓰던 거 있잖아요. 월이 달라서 안 된대 날짜가. 그래서 올해는 꼭 쓸 거래. 그래서 사줘. 그런 것만 한 10건이 있어요. 뒤에 새 거, 앞에 한 달, 뒤에 새 거. 그러다가 다음에 또 사달래. 하지 마! 그러면은 와이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미안해, 이제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더 큰 목소리로 네가 돈을 많이 벌어와봐. 그럼 내가 1년 12달을 쓰지. 어떻게 들어오는 건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내가 쓰고 싶겠다. 그리고 타임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라고. 가계부 쓸 때. 그러면 돈 들어오는 날 예를 들면 20일. 한 번 들어오고 끝이죠 이제. 회사 다니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가기만 하거든요. 매일. 그러다가 이 금액보다 더 커져버리면 열받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짜증나니까 안 적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타임 스케줄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거는 매일마다 적었던 거고 보통은 실제로는 매월마다 적어요. 이게 돈의 흐름은. 근데 우리 시험 용어로 할 때는 월도 안 하고 그냥 연마다 해요.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470 이렇게 계산 다시 할게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2년이라 그랬으니까 2년을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보니까 연말이더라. 그러면 뒤쪽에다가 2,000 이렇게 하고 구하라고 하는 게 현재 가치니까 요 시점이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면 이자율이 지금 10%라 그랬으니까 요 각각마다 10%씩이 움직일 때 10% 가지고 움직이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땡겨 올 때는 나누기 1.1 한 번. 여기에 있는 걸 요쪽으로 땡겨 올 때는 얘는 두 번을 땡겨 와야 된다. 그래서 합치면 3,470이고
여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 그랬으면 절사는 버리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버림해라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70 요거를 버려버리면 그러면 3,400원 여기 정답인 건데 그냥 3,470 하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저게 정확한 거니까. 이거 알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 자, 핵심을 읽어내는 능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래가치 구하라는 거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타임 스케줄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3년.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요거죠. 3년 동안. 연말에 요거 들어와야죠. 연말 3,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3,000. 여기에 3,000. 여기에 3,000. 요까지 적으시겠어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기적금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기출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기적금은 없어요. 정기적금을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금을 가입은 해보셨어요? 한번 정기적금에. 은행 가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은행에 갔다. 가가지고 저 정기적금 들러 왔는데요. 드세요. 그랬더니 1년 뒤에 3,000. 지금 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3,000. 3년 뒤에 3,000 정기적금 그날 넣자마자 돈 줘. 이건 정기적금이 아니죠. 정기적금대로 하면 여기 3,000, 여기 3,000, 여기 3,000. 1년 뒤에 여기서 찾아와야죠. 그게 정기적금이지.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시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그냥 10%씩 적용해요. 10%. 10%. 10%. 그 다음에 질문한 게 3년 후라 그랬거든요. 그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니까 요 시점에서 합친 거 얼마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면 요거 3개 그냥 더하면 9,000이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옮길 애들은 옮겨줘야 돼요. 그럼 요 3,000은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얘는 지위치에 대해서 지금 구하는 거니까 요거 옮겨요? 안 옮겨요? 요거 옮기죠. 요거 1년 뒤로 옮겨가야 됩니다. 곱하기 1.1 한 번만 하면 되고 요거 옮기죠. 몇 년 뒤로? 2년 뒤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야 돼요. 안 그리면 이게 3년인지 2년인지 헷갈려요.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애니까 한 번, 두 번만 가면 된다. 그래서 곱하기 1.1 곱하기 1.1 두 번을 하면 된다. 그럼 3,000 곱하기 1.1 한 번 하면 3,300이고 3,630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 시점에서 9,930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요 시점에서는 얼마 하면 얼마일까요? 방금 말한 3,000, 3,000, 3,000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 금액을 요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구하면 얼마일까요? 구해 보십시오. 시작. 무조건 땡겨오면 돼요. 하나하나씩 땡기면 나누기 1.1 해가지고 땡겨오는 거니까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는 요 3,000 있죠. 요거는 요까지 한 번 땡기면 되니까 나누기 나누기 1.1 한 번. 여기에 있는 3,000은 나누기 1.1 몇 번? 두 번. 마지막에 있는 얘는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몇 번을 할 건지는 한번 세알리 보라고요. 딱 적어놓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있는 게 이리 갈 때는 몇 번? 그럼 딱 찍어가지고 한 번, 두 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땡겨버리면 요때 금액 나오고 요때 금액 나오고 요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된다고요. 다시 저 쳐다보십시오. 금액 나왔습니까 혹시? 얼마 나오던가요? 8, 8,200, 8,206, 8, 2, 0,
6 요렇게 나왔습니까? 뒤에 뭐 소수점 같은 것 때문에 1, 2 정도 틀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근사치로 그냥 일단 요렇게 정수로 하면 요렇게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온 거예요. 아까 나왔다 다 손 들더니 또 물어보니까 값이 틀려요? 얼마 나오는데요? 7천? 74? 7456? 7459? 7459 손 들어보세요. 네가 틀린 것 같다, 야.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방금 두 분인가 세 분 있었거든요. 공교롭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지? 8206이?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답은 지금 이거 같은데 7459. 다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실수를 이제 완화를 해야지. 뭔가 하나를 적게 두드렸던지. 자, 저 친구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고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7459 나와? 하고 있다고? 7459? 답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자 느낌이 확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얘가 9930이죠. 다 뭉친 게 9930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씩 땡기지 말고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나누기 1.1 세 번 하면 그냥 나와요. 이미 다 뭉쳐놨으니까 9930 나누기 1.1 세 번 한번 해보십시오. 9930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세 번 얼마 나와요? 어머 7459 나오네? 신기하죠? 뭐 당연히 나와야지. 이렇게. 자, 7459고요. 만약에 요 문제가 여기에서 다 구하라 그랬으면 얼마일까요? 요 시점에서 다 뭉쳐봐라. 시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해보세요. 하는 중에 지금? 생각 중이야? 생각.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자, 하나씩 해볼게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 자. 여기에 있는 거 이리 보내면 되잖아요. 이리 보내려면 이걸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곱하기 1.1 하면 되죠.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1 그러면 3300이죠. 이건 이리 보내면 330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위치니까 움직일 필요 없죠. 여기는 그냥 3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3000은 1년 앞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니까 요거는 나누기 1.1 얼마 나옵니까? 2727? 그러면 요거 셋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게 요 시점에서의 합이라고요. 그럼 거의 뭐 9천 가깝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밀었고 하나는 땡겨왔기 때문에 그냥 합친 거랑 아마 비슷한 값이 나올 거다. 얼마 나옵니까? 뭐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좀 숙달이 되면 이건 되게 쉽다는 게 윷놀이 할 때 윷판에서 5개를 넣어라 그러면 한 놈씩 이렇게 보내도 되고 가다가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가도 되고 하잖아요. 그 논리랑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3000이죠. 요거 3000이면 요 3000을 요렇게 보내. 한 해만 보내. 한 해만 보내면 3300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 여기서 합쳐. 여기서 합치면 6300이죠. 그럼 6300을 만들어 놓고 또 1년을 요렇게 보내. 그럼 6300 곱하기 1.1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6930. 그럼 두 개 합치면 9930 똑같죠 아까랑? 한 놈씩 가도 되고 뭉쳐서 가도 되고 다 뭉쳐가 여기서 얘를 여기서 다 뭉쳐서 얘에서 이렇게 다 와도 되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 곱하기 1.1 나누기 1.1이다. 그거 하나 움직일 때마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뭐 이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타임 스케줄 그려 보십시오.
제가 할게요. 5년 후라 그랬습니다. 타임 스케줄 몇 개? 5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다음에 금액이 5년 후에 1억 원입니다. 그럼 요때 얼마? 1억인 거죠. 1억이면 그냥 1빵빵 1억. 5년 후. 구하라고 하는 거 뭐? 현재 가치. 현재 가치면 어느 시점 거 구하라? 요 시점 거 구하라. 그 다음에 옮길 때 몇 프로로 옮겨요? 옮겨 다닐 때 7%. 7%면 어떻게 해요? 1.07 움직일 때 1.07. 그러면 100 곱하기 나누기 1.07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계산기로 나누기 1.07 나누기 1.07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계산하신 분들 중에 맞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왜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무도 손가락을 펴지 않았거든요. 이 계산하면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그러면 하다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네 번째 했나 다섯 번째 했나 막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 시험에 5년 이상은 안 나와요. 5년 이상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가락이 5개거든. 출제위원도 그걸 생각하고 5개 이상은 안 내요. 이렇게 셋, 넷, 5개.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71.3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희한하죠? 다 맞출 것 같죠? 못 맞춥니다. 왜? 계산 안 하거든, 그냥 계산 나오면 그냥 다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셨고, 요까지가 지금 8번 문제거든요. 8번.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21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21페이지 가시면 계산 문제 익힘장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거 한 장이거든요. 그게 총 몇 번까지 있습니까? 18번, 18문제. 오늘 한 게 8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절반에 가까운 걸 이미 한 거고 11월, 12월 2달 동안 딱 요거 한 장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장만 익히게 할 거라고요. 이게 1년을 여러분 발목 잡을 한 장이에요. 이게 지금 안 해놓으면. 자, 이제 오늘 숙제는 8번까지 하시면 돼요. 8번까지 하시는데 시간이 10분 안에 이 8번까지 다 하셔야 돼요. 금방 해요. 처음 하면 한 15분 걸리는데 두 번째 또 풀면 한 10분 안에 금방 들어옵니다. 이거. 자, 지금은 물론 안 될 거예요. 저번 주 건 까먹었을 거니까. 저 쳐다보시고요. 다시 할 거라고요. 1번 보십시오. 1번. 수요 증가 더하기 공급 감소. 요거 있죠? 요거 나오면 저 쳐다보시고. 제가 할 때는 무조건 저 쳐다보셔야 돼요. 왜? 모방을 해야 될 거라서 같은 걸 자꾸 봐야 돼요. 민법도 민법 선생이 책 보란 이야기 안 하죠. 자꾸 인강 들으라 그러죠. 인강 왜 들으라?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이해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암기 중요한 시험 떨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물어보면 내가 너무 암기 위주로 했나 봐. 나 이해가 못해서 떨어졌나 봐. 떨어진 사람 대부분 다 암기 못해서 떨어집니다. 이해 못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은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이 암기라고요? 말장난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강의를 듣든 아니면 책을 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려면. 그럼 효과적인 게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일까요? 기본서 펴놓고 책 읽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월등히 효과적이죠.
강의 안 듣고 독학해서 처음부터 책으로 기본서로만 다 본다 읽어서 이해 못합니다.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은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럼 강의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책 펴놓고 봐요? 아니요. 강의 또 들어요. 그걸 또 들어. 이해될 때까지 들어. 이해 안 돼. 그럼 버려. 그러니까 민법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강의 들어서 10분이면 이해할 분량을 책에서 책 보고 혼자서 하기 시작하면 그거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리고 그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인지 자기 합리화 시켜놓은 이해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가지고 이해한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암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나를 이해시켜주는 강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강의는 백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강의를 한번 딱 들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그럼 강사를 바꿔야죠. 근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들어도 모르겠고 저 사람 들어도 모르겠고 저 사람 들어도 모르겠고 그럼 누구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버려야 돼 그건.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해는 뭘 가지고 하는 거다? 강의 들어서 하는 거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만 하면 암기가 된다. OX. X예요. 일단 물어볼게요. 학교론 선생 이름 대보십시오. 학교론. 김백중, 민법. 김투, 민법 하는데 벌써 눈 한 번 돌아갔거든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 세법. 그 다음 한 과목도 뭐 있죠?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최성진 선생이라고요? 최창준 선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기한 거거든요, 지금. 선생 이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선생이 이게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보면 저 사람 누구다 그러면 바로 그건 익혀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꾸 좀 안 되뇌이고 그러면은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해만 하면 기억이 되고 머릿속에 남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한 걸 머릿속에 안 넣어놓으면 이해한 것 자체를 까먹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 이해했지? 이렇게 나중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자마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효율적인 공부다. 안 그러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죠. 그걸 미리 빨리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방법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한 달을 안 한다.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을 하더라도 그 적은 양을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도 18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 18개만 하라 그러느냐. 그것도 반복하다 보면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안 힘들지만. 자,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반복이다. 그리고 연습장 많이 써야 되고요. 특히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반복을 제가 하라고 그냥 하느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암기도 강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시키고 막, 자, 암기 안 할 수 없게끔. 여기가 수, 여기가 공.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요는 증가고 공급은 감소거든요. 쳐다봐요. 나만 바라봐. 수요 증가. 오른쪽이죠. 공급은 감소. 왼쪽. 둘, 셋. 크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 꺼라 그랬고 그럼 체크 무늬가 생기는 곳이 이렇게 나온다. 가격은 올랐고 상승. 수량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으니까 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되셨죠? 두 번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이렇게 해서 수직선을 하나 긋고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요거니까 이렇게 긋고 여기가 수요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 이쪽으로 지금 간다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은 이렇게 간다. 가격은
상승, 수량은 불변. 되셨지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자, 저 쳐다보시고요. 여기에 균형이 원래가 있습니다. 자, 요리 같다. 가격 상승, 수량 감소. 여기서 1이 같다. 가격 상승, 수량 불변.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불변, 수량 증가.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하락, 수량 증가.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하락, 수량 불변.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하락, 수량 감소. 여기서 요리 같다. 가격 불변, 수량 감소. 일주일 전보다는 좀 낫죠.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은 이것만 딱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딱 보자마자 아파트 나오고 다세대 나왔죠. 2개 나왔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해야 됩니까? 자, 뭐 장례식장 오셨어요? 기도하는 나는 콘서트장을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 분위기는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 딱 그려놓고 여기에 뭐예요? 아파트. 여기가 먼저 움직인 가격이 먼저 움직인 아파트. 여기는 다세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다세대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다세대 가격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고, 요건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랬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16이 상승입니다. 그럼 여기가 16만큼이 상승. 그 다음에 다세대가 수요량이 8% 증가, 다세대가 수요가 8%가 증가. 아파트는 4% 감소, 아파트는 4만큼이 감소. 이 문제 끝났죠? 옮겨 적었고. 자, 그러면 질문한 게 뭐예요? 2번 안 하고 있네. 3번부터 하고 있네. 자, 일단 3번부터 할게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면 요거 나누기 요거죠. 그래서 8 나누기 16이니까 0.5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얘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수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으면 수요에 있어서는 대체제죠. 반대로 가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은 딱 보니까 P 나오고 Q 나오고 하죠. 공식이 뭐예요? 꽁시꽁시. 합격률과 경박스러움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꽁시꽁시. 자, 옮겨 적을게요. Q는 3P. 수요함수는 Q는 1200-P. 그 다음에 뭐가 변합니까? 그러면 수요만 변합니다. Q는 1600-P. 공급은 변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3P. 자, 이 상태에서 균형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균형은 QQ가 같은 거라서 여기 있는 3P를 여기 있는 Q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3P는 1200-P 넘어가서 4P는 1200 P는 300 P 300 넣으면 Q는 900 여기에 있는 3P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3P는 1600-P 넘어가면 4P는 1600 P는 400 P가 400이면 Q는 1200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되셨죠? 네. 지겨워요 혹시? 그럼 지겨울 때쯤 되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지겨울 때쯤 되면. 신선할 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겹게요, 안 지겹게요? 전 지겨워요. 여러분 잘 몰랐을 텐데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내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방금 이거 하고 있을 때 내 머리는 갈비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배가 고프구나. 오늘 합격하고 막 하신 분들이 몇 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점심 때 뭐 먹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갈비탕 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꺾고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안 들켰죠? 몰랐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미집 모형의 형태.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거미입니다. 거기 탄수기공이 어디 있어요? 거기 거미집 모형이 거미의 동그라미 치고 거미가 나오면 탄수기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탄력도로 비교하면 수요, 그 다음에 기울기로 비교하면 공급, 탄, 수, 기, 공 이렇게 하셔가지고 탄력도로 비교하면 수요의 값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의 값을 기울기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면 그럼 수렴이고 동그라미 친 게 작으면 그럼 발산이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에 탄력도로 비교합니까? 기울기로 비교합니까? 탄력도면 탄수 0.6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0.6이 더 크죠? 0.4보다 더 크면 뭐 수렴. 밑에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죠. 근데 기울기면 공급 동그라미 치는데 1.5가 2.2보다 작죠. 뭐 발산. 그리고 요거 탄수기공 할 때 부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많이 기울어졌냐, 그것만 이쪽으로 기울어졌냐, 저쪽으로 기울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이 기울어졌냐, 그것만 볼 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2.2 그래가지고 더 작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절대값으로 2.2만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경우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오늘 배운 거죠. 뭐가 어떤 단어가 확 들어와야 돼요? 정보죠, 정보.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라. 정보 동그라미 치셨어요? 정보 이야기 나오면 정보 가치 구하는 겁니다. 공식이 어떻게 돼요? 차안땡이에요. 차안땡. 어디에서 땡? 차 안에서 땡긴다. 어디에서? 차 안에서 땡긴다. 차안땡. 그러면 차, 안 해가지고 땡겨오면 됩니다. 차액 구해야죠. 차액 얼마예요? 차액이 8억 8천하고 6억 6천하고 두 개가 있죠. 개발되면 8억 8천, 개발 안 되면 6억 6천, 2억 2천이죠. 2억 2천이면 220 곱하기 안 될 가능성, 들어설 가능성이 40%면 안 들어설 가능성은 60%입니다. 0.6 요거 곱하면 132가 나오고요. 안 곱해도 되는데 그냥 곱해놨어요. 그 다음에 땡겨 오려고 하면 거기에 할인율이든 요구 수익률이든 이런 게 나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나와 있죠. 몇 프로? 10%. 그러면 땡기는 거 몇 프로? 1.1 땡겨 올 때. 그럼 132 나누기 1.1하면 얼마 나옵니까? 120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 5개 중에 120 있는 거 찍으면 돼요. 요거 풀겠다 아시겠어요? 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이 유전매거든요. 유인력 구하고 점유율 구해가지고 매상고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 매장이 3개지가 나오죠. A 매장, B 매장, C 매장. 자, A, B, C. 요거 셋 중에 먼저 해야 될 게 유인력이에요. 힘부터 빨리 구해야 돼요. 구하면 A는 A 거 봅니다. 거리 제곱이면 4의 제곱이죠. 그래서 4의 제곱 분의 3200. 얼마 나옵니까?
200. 맞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나옵니까? 8의 제곱분의 6,400. 얼마 나옵니까? 100. 그 다음 C는 3의 제곱분의 900은 100.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의 유인력이 100, 100, 200이니까 총 400인 겁니다. 그 다음 점유율을 구합니다. 점유율은 얘가 400분의 200을 가져가니까 50%예요. 얘가 50%. 전체 거분의 자기 거. 얘는 400분의 100이니까 25%. 얘도 25%.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이렇게 배분하느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거기 보시면 배우지가 인구가 6만 명이고 한 사람당 소비 지출액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총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1, 2, 빵빵,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몇 프로를 가져간다? 50%를 가져가니까 1200에 50%면 600, 6억. 얘는 25%니까 300. 25%니까 300. 이렇게 가져간다.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자, 익숙함을 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익숙해질 때는 아니에요. 근데 풀 줄은 알겠다. 지금 당장 풀 줄은 알겠다. 네. 밥 먹으면 또 까먹어도 지금은 알겠다. 네. 밥 먹고 까먹는 건 잘하는 짓일까요? 못하는 짓일까요? 잘하는 짓이에요. 저번 주에는 수업 마치면서 까먹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는 밥 먹으면 까먹어요. 다음 주에 또 할 거거든요. 다음 주 또 하면 저녁 먹기 전에 까먹어요. 밥 먹고는 좀 버텨요. 그 다음 주 되면 저녁 먹고 까먹어요. 그 다음 주 되면 하루 지나서 까먹어요. 그럼 시험 치러 가도 돼요. 하루 지나서 까먹는 상태면. 왜? 시험 치기 전날 보고 가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8번. 7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면 집을 이렇게 한 채를 이렇게 그려요. 집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금액만 나누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총 투자 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100, 그냥 억이라도 그냥 빼버리고 100억. 그 다음에 부채가 60억 원이다. 그럼 여기 60. 그럼 내 돈은 40. 요 부동산에서 1년간 순영업 소득이 8억 원이다. 그럼 여기는 8. 지금은 억 단위로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 다음에 8이면 은행한테 이자가 몇 %입니까? 8%. 그럼 60에 8%면 60 곱하기 0.08. 4.8이죠. 그럼 8에서 4.8 빼면 3.2. 맞나요? 그러면 요게 뭐다? 자기 자본 수익률 3.2 나누기 40. 요게 답.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풀겠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 (3년) 동안 매년 말 100씩 불입하는 경우에 할인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이 금액의 현재 가치와 3년 후의 미래 가치는 각각 얼마인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3년을 그립니다. 1년, 2년, 3년. 매년 말 동그라미 치시고 말에 100씩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100, 여기에 100, 여기에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매 기간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씩 적용합니다. 안 적을게요. 10%는. 이 금액의 현재 가치와 3년 후 미래 가치는 각각 얼마입니까? 두 개를 물었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부터 구해볼게요. 현재 가치 이거죠? 여기에서의 가치. 그러면 100 나누기 뭐? 1.1. 그 다음에 요 100원 나누기 1.1 두 번. 요 100원 나누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기 1.1 몇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 다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하신 분? 네가 해라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안 가지고 오시니까 깝깝해 죽겠죠. 얼마 나옵니까? 했어요? 얼마? 247? 아니 크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틀리는 거 봤잖아. 뻔뻔하게 잘 앉아 있잖아요. 틀려놓고 247 이제 확인해 봐야지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247 나오신 분? 몇 안 되는데. 맞는가 봅니다. 247, 248, 뭐 뒤에 소수점짜리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건 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여기에서는 얼마일까요? 여기에서는 3년 후. 3년 후를 물으면 하나는 100, 또 하나는 100 곱하기 뭐 1.1. 1.1이면 11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은 하나, 둘, 2년 뒤로 와야 되니까 2년 뒤로 오면 121. 그럼 셋 다 합치면 331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럼 검증해 볼게요. 그럼 요 331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누게 해버리면 247 요게 나와야 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는가. 33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세 번을 하면 얼마 나와요? 요 값 나옵니까? 247, 8 뭐 이렇게 그거 근사치에서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버겁지 않은 선에서 딱 공부하시고 버거울 정도까지 공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쇼트트랙 보시죠. 우리 금메달 제일 많이 따니까. 그러니까 3000m 쇼트트랙 시작하면 땅 하면 그러면 선수들이 죽으라 달립니까? 천천히 서로 앞에 안 나가려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시험이 1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천천히 리듬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그러다가 실제로 마지막에 막 달려야 될 시기는 10월 달인 거죠. 그때 확 몰아치기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력 질주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힘 빼면서. 자,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네. 7번에 가격 상승률이 예. 아, 이거 계산 안 했어요? 그거 아까 안 물어봤어요. 쏘리. 인강 또 중간에 꺼버려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듣다가 또 끝까지 안 듣고. 아까 설명 잘못한 거예요. 하나를 안 봤어.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얼마짜리? 100짜리. 그 다음에 부채 60. 내 돈 40. 그 다음에 100에 대해서 얼마 벌었습니까? 8 벌었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죠. 뭐 가격 상승률 2%. 그럼 100에 2%면 2. 요거는 10. 요렇게 가야 됩니다. 아까는 8만 했거든요. 2 요거 안 하고. 그 다음에 6에 60에 대해서는 이자가 몇 프로? 8%. 68, 4.8. 빼면 5.2.
이렇게 들어가야죠. 되셨죠? 요게 맞아요. 여기. 자, 지금 제가 이거 책 만들어 놓은 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는데 계산만 익힘장 해가 이렇게 찍게끔 지금 나와 있는 책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1,500원 정도 받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각 외로 이렇게 찍게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인쇄할 때 조금 돈이 들어간대요. 하나하나 다 찍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한 장이 18문제니까 아직 18문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냥 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더 있으면 이제 18문제 다 할 거거든요. 다음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계속 찢어가면서 이제 연습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버리든지 아예 내 걸로 만들든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유 있게 공부하시고 이제 연말 다가오고 하니까 연말에 또 바쁘잖아요. 바쁘면 연말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인연 끊고요.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셨어요? 빨리 말씀하십시오. 떨어지면 쪽팔리게. 그러니까 배수에 찐을 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친구들하고는 지금부터 연말에 인연 끊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정도 되면 그러면 남편하고 인연 끊고요. 남편을 버리라고요. 지 알아서 살게. 그 다음에 9월 정도 되면 자식하고 인연 끊고요. 자식을 맡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9, 10월 되면 그러니까 자식을 제일 나중에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10월 말에 딱 시험 치고 둘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시험 치고 합격하면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떨어지면 걔랑 계속 끊어요. 그러니까 꼭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다 찾아오세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